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아르헨티나는 임대료 통제를 철폐했습니다. 의제 시장은 번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면서 세계 경제가 약간 회복될 전망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아르헨티나에서 발생한 중요한 경제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2024년 9월 24일 기사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이 추진한 정책에 따라 아르헨티나가 임대료 통제를 철폐하고 나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 다룹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아르헨티나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임대 통제법 중 하나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집주인들이 아파트를 비워두거나 관광객에게만 임대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임대 가능한 집을 찾기가 매우 어려웠죠. 그런데 최근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이 임대 통제법을 폐지하면서 시장이 크게 변화했습니다. 임대료 통제를 철폐한 결과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임대시장이 활성화되었는데요. 주택 공급이 170%나 증가했고 실제 임대료는 4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활성화되었지만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계약은 임대료 인상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도록 조정되었고 많은 서민층은 여전히 생활비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미나 미센타라는 교사는 임대 계약이 끝난 후 임대료가 거의 3배로 오르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점점 더 많은 아파트가 공급되면서 임대료 상승 속도는 둔화되고 있습니다. 밀레이 대통령의 경제 정책은 임대료 통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물가 통제 철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유, 설탕, 조리용 가스 등의 필수품에 대한 통제가 해제되었으며 건설 비용 완화를 위해 철강 수입 규제도 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밀레이 대통령의 정책이 모든 사람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정부 지출을 대폭 삭감하고 있지만 이에 따라 서민들의 경제적 고통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밀레이 대통령은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그의 지지율은 최근 들어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그럼 이 정책이 아르헨티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아야 할 텐데요. 아르헨티나처럼 높은 인플레이션을 겪는 국가에서는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임대료 통제를 철폐하는 것이 주택시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동시에 경제적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다음 영상은 경제에 대한 중요한 소식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소식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바탕으로 세계 경제가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면서 조금씩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 내용을 논리적으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OECD 즉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2024년과 2025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3.2%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작년에 기록한 3.1%보다 약간 더 나은 성장이며 2023년 말 발표했던 2.7%보다 크게 상향된 수치입니다. 이는 주로 미국, 인도, 브라질 같은 국가들의 경제 성장이 예상보다 더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독일과 일본은 상대적으로 경제 성장에서 실망스러운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독일은 올해 침체 직전에 있다고 합니다. 경제 성장이 조금씩 회복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금리가 하락하면서 실질임금이 회복되고 있고 둘째, 최근 원유 가격이 하락하면서 인플레이션 억제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OECD는 7월 이후로 석유 가격이 10% 하락하면서 세계 인플레이션율을 약 0.5%포인트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중동의 갈등이 확대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가능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적 회복이 곧바로 소비자, 신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물가 상승에 불만을 갖고 있는데 이는 특히 식품 가격이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여전히 높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식품 가격 임금 인플레이션보다 약 4%포인트 더 높은 상황이고 독일에서는 이 차이가 무려 15%포인트나 됩니다. 이러한 격차는 경제가 회복되더라도 사람들에게는 체감되지 않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OECD는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며 중앙은행들이 주요 금리를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금리는 2025년 말까지 1.5%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보이고 유럽중앙은행의 금리도 1.25%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를 너무 빠르게 하면 인플레이션 억제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비록 경제가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어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많은 가게와 기업들은 부채를 상환해야 하는데 새로운 계약을 맺으면서 더 높은 금리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OECD는 이러한 상황이 경제 성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며 특히 부유한 국가의 기업 부채 중 약 3분의 1 2026년에 만기가 도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요약하자면
세계 경제는 인플레이션의 진정과 금리 인하로 인해 서서히 회복되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